그래서 이제 사실 BTS 하면은 인성은 뭐 당연히 그 브랜드 담당자들이 항상 물어봐요. BTS는 어떻게? 나중에 이제 뉴스로 나왔는데요. 그래서 그 내부를 들어보니 아니 지금 BTS 얘기를 하러 왔는데 왜 톰 브라운만 얘기하느냐 그러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제부터 이제 조금 BTS 얘기를 본격적으로 해볼게요. 사실 BTS 하면은 인성은 뭐 당연히 두말할 나위 없이 좋은 걸로 이제 정평이 나 있는데요. 제가 이제 미국 현지 있는 친구들한테 들었는데 미국에서 지금 전체 어머님들이 가장 좋아하는 게 지금 BTS라고 해요. 왜냐면 그 약간 미국 힙합 하는 쪽에서는 이제 가사가 센 것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교육에 굉장히 안 좋은데 BTS를 들으면 애들이 정서적으로 교화가 되고 이 노래가 명작 스토리를 담고 있으면서도 사람들한테 그런 좌절하지 마, 너는 괜찮아 이런 요즘에 굉장히 유행하는 그런 스토리텔링을 담고 있어서 그거를 굉장히 좋아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웸블리를 갔을 때 만났던 체코, 뭐 스페인, 모로코 무슨 온 전 세계에서 온 팬들이 있었는데 제가 만난 어떤 친구는 되게 왕따로 고생했었는데 정신병 치료를 받을 정도로 그리고 막 자살을 고민하고 이렇게 할 정도로 굉장히 힘들었는데 BTS의 노래가 자기한테 딱 어깨를 두드리는 것 같았다 그런 얘기를 한 적도 있고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BTS 멤버들이 다 하나씩 자기의 스토리처럼 이야기를 해주는 게 저는 그 많은 사람들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앞으로 정말 전무후무한 그런 그룹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저희가 이제 톰 브라운만 얘기를 너무 오래 해서 BTS가 막 톰 브라운 홍보대사 같은 그런 느낌이 들지도 모르지만 사실 BTS 하면은 정말 글로벌 회사에서 다 정말 만나고 싶어서 매달리는 그런 이제 대표적인 가수인데요. 저도 이제 해외 출장을 가다 보면은 각 그 브랜드 담당자들이 항상 물어봐요. BTS 한번 모실 수 없습니까? BTS 한번 어떻게 초청할 수 없습니까? 뭐 이런 요청을 한다는데요. 그게 이제 디올 측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지금 굉장히 잘 나가는 흔히 말하는 김종수 씨라고 하죠. 킴 존스가 BTS의 정말 열혈 팬이라 가지고 자기 의상을 디자인하고 싶다고 해서 나중에 이제 의상을 만들었다는 게 이제 뉴스로 나왔는데요. 그래서 그 내부를 들어보니 킴 존스가 완전 BTS 푹 빠지신 거예요. 노래 너무 매일매일 듣고 지민 씨나 뭐 제이홉 씨 같은 경우는 춤선이도 너무 독특하고 예쁘잖아요. 그 춤 보면서 막 따라하고 그렇게 막 푹 빠져들어서 킴 존스께서 한국 디올 팀에 BTS랑 좀 어떻게 작업을 할 수 없겠냐 그렇게 먼저 요청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상 그게 다소 쉬운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역으로 글로벌 회사가 직접 얘기를 하는 게 어떠냐 그 얘기를 듣자마자 킴 존스가 BTS 특별팀을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일종 태스크포스 같은 거죠. 그래서 막 BTS 연락하는 분, BTS 담당 스케줄 관리처럼 해주는 분, 그다음에 이제 의상 팀까지 다 짜가지고 BTS만을 위한 특별 태스크포스를 만들어서 그때부터 이제 비밀리에 작업이 들어갔다고 해요. 그 디올 그 정말 수십 년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거든요. 그 아예 팀 하나를 만들 정도로 BTS의 위력이 정말 대단했다고 생각을 하는 순간이었어요. 그리고 그 비슷한 것도 얼마 전에 또 구찌에서도 있었는데 이번에 정말 대박이 난 정말 빌보드 1위에 빛나는 다이너마이트 뮤직비디오에서 구찌 의상을 굉장히 많이 입고 나오거든요. 이게 막 해외 GQ나 이런 데서 정말 너무 멋있다, 최고의 패션 스타다, 앞으로 이제 패션을 물어보고 싶어 BTS한테 물어봐라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덕분에 구찌 본사에서 난리가 났다고 하더라고요. 코리아 진짜 대단하다. 그러니까 이게 막 너무 많이 퍼지고 또 구찌 관련돼서 기사도 굉장히 많이 나와서 검색어도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해서 정말 여러 가지 이득을 봤다고 합니다. 사실 BTS 하면은 또 전 세계 아미 팬들도 있지만 전 세계 아미 팬분들이 또 한국을 이해하려고 한국어도 많이 공부를 하고 또 한국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도 많고 제가 그때 만났던 수많은 많이 아미 팬들은 BTS만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셨지만 물론 BTS를 통해서 다른 K-pop 스타들한테 입덕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BTS가 우리나라의 정말 위상을 바꾸는 어떤 게 더 대체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그런 위력을 가지게 됐는데 그러면서 이제 BTS 측이 작년에 그래미 시상식에 가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뭐 한 나라에 국한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제 대한민국 국민이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최고의 이제 시상식 자리에 가는 것이기 때문에 한국 디자이너 의상을 입고 싶었다, 그렇게 얘기를 좀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당시 그때도 BTS가 광고 모델인 그 글로벌 광고 모델을 맡고 있는 현대자동차를 타고 가서 또 현대자동차가 정말 전 세계적으로 흥행하는 그런 또 효과를 얻었고, 그리고 또 당시 이제 의상을 국내 이제 제이베코뚜르라는 의상 디자이너에게 이제 의뢰를 했는데, 이 그래미 시상식에 제이베코뚜르 옷을 입었다는 게 이제 보그 미국판에 기사가 실리면서 전 세계적으로 제이베코뚜르라는 게 알려지게 됐는데요. 사실 그 BTS와는 굉장히 오래전부터 일을 했다고 해요. 2017년, 그전 2018년 정도부터 같이 작업을 하면서 꾸준히 수많은 국내외 이제 시상식에서 제이베코뚜르 옷을 입고 가서 너무 알리고 싶은데, 또 이게 알리면 그 스타분들한테 조금 명성을 막 이용하는 데 보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전혀 알리지도 않았는데 너무 알아서 BTS 분께서 그 보그와의 인터뷰에서 이런 제이베코뚜르 옷을 입었다 이런 식으로 또 얘기를 친절하게 해주셔가지고 굉장히 또 우리나라에 대한 관심이 또 한 번 높아지는 그런 계기였다고 해요. BTS는 BTS만의 색깔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옷을 입어도 구찌를 입든 톰 브라운을 입든 제이베코뚜르를 입든 BTS만의 색깔이 있게 자신의 캐릭터에 맞게 소화를 하는 게 저는 굉장히 진짜 BTS 능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뭐 패션을 보려면 BTS를 봐라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것도 그 의상도 생각이 나겠지만 BTS 색깔이 전혀 흐려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그게 정말 어떻게 하다 보면은 옷에 압도돼서, 그리고 조금 이제 과도한 연출을 하거나 이렇게 되면 옷에 압도돼서 사람이 안 보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패션 디자이너들이 가장 조언을 하는 게 옷에 파묻히지 마라 이런 조언을 하는데, 그거에 있어서는 정말 BTS 가장 잘 소화할 수 있는 그런 팝 가수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BTS가 워낙 어려움을 겪으면서 서로 이제 극복해 나가면서 그런 과정들은 정말 수억 명의 이제 아미 팬들께서 같이 시청을 해주셔서 같이 성장을 하고 있잖아요. 저희가 7년 동안 7년 넘게 같이 성장을 해오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각자 캐릭터 상에 조금 제이홉의 그런 발랄한 모습과 슈가의 그런 프로듀싱 능력 정말 대단하고, 지민과 지민의 그 이렇게 너무 감탄을 자아내게 하는 그 춤선과 이런 것들이 다들 너무 시선을 끄는데, 그 중에서 이제 RM은 굉장히 미술 애호가잖아요. 혼자 몰래 이렇게 왔다가 그 갤러리를 왔다가 사라지고 나서 그 갤러리가 정말 폭발할 정도로 인기를 끄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서울 청담동 압구정 로데오 쪽에 요즘 유행하는 내추럴 와인 바가 있어요. 낮에는 보통 커피를 많이 파는데 거기가 사실 되게 특이한 곳이 분재를 하거든요. 어떻게 RM이 거기를 이렇게 원래 이렇게 평소에 그냥 이렇게 원래 산책하는 거 되게 좋아한다고 하거든요. 그때 뭐가 취미고 사색하고 산책하고 이런 걸 되게 좋아한다고 하더라고요. 혼자만의 시간을 되게 즐기는데, 그래서 거기 가서 분재를 이제 자기가 직접 또 배우고 분재를 직접 또 하고 굉장히 오랫동안 혼자 누구를 대동하거나 이런 거 없이 혼자 와서 이렇게 분재를 배우고 가는 모습들이, 근데 주변에서 이제 너무 이제 스타고 그리고 너무 열중을 하니까 그 사람한테 막 달려가거나 이렇게 하는지 않고 다들 예의 바르게 좀 그가 그런 미술을 즐길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이 노력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요거는 그냥 살짝 팁인데 저희가 11월 12일부터 그 조선일보라는 회사에서 한글 전시회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한글 전시에서 또 BTS와 같이 작업을 했던 강혜연 작가가 BTS를 영감받은 또 한글 작품을 또 내놓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때 관련해서 또 재밌는 뉴스들이 많이 나올 것 같아서 그때 미리 11월 12일 기억해 두세요. 그 예술의 전당에서 하니까 해외 아미 팬들은 혹시 못 오시면 아마 저희가 많은 영상을 찍을 것 같거든요. 또 좀 보셔도 되고, 이러면서 우리들이 보기에는 BTS 분들을 딱 생각하면 선한 영향력이라는 게 아예 그냥 따라 붙잖아요. 그래서 가장 먼저 하는 일들이 이들이 이제 우리 아까 전에 막 옷도 사고 뭐도 사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소비적일 것 같지만 가장 먼저 하는 일이 기부라고 해요. 그래서 얼마 전에 지민 씨도 굉장히 큰 기부를 해가지고 좀 화제가 됐었고, 이분들이 그 유엔과의 그런 연설을 하면서 자신을 드러내라 이렇게 얘기를 했듯이
좀 이렇게 가장 먼저 세상을 밝히는 일을 하고 싶다. 이래서 그런 기부 같은 것도 많이 생각을 하고 그런 기획 같은 것도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쉽게 생각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20대 분들인데 어떻게 하면은 좀 세계가 더 나아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진짜 조금 더 정말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을까? 그런 거를 계속 고민하고 토론하고 그렇게 해왔다는 게 저는 되게 좀 감동적이더라고요. 그리고 또 BTS 또 뭐 제가 얘기를 들으니 BTS의 그런 가사나 그런 BTS 세계관을 만들어주는 이제 팀이 있잖아요. 굉장히 유명한 소설가분의 따님이 또 그 역할을 많이 했다는데 정말 그분이 놀랬던 게 BTS가 그 우리가 흔히 말하는 르몬 베르테르의 슬픔부터 너무 많은 작품들이 있었잖아요. 그 작품들을 보는 정도가 아니고 정말 최근에 나온 그런 정말 해외 수많은 역작부터 시작해가지고 옛날 걸작선 이런 것들을 정말 다뤘다라고 해요. 그래서 그 작가분들도 놀랐을 정도로 세계적으로 국내에서 굉장히 유명한 소설가 따님인데 뭐 우리 아빠보다 책을 많이 읽은 사람 없을 거야 이렇게 자부를 하는데 그거 못지않게 엄청난 방대한 지식을 갖고 있어서 그냥 존경심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래서 어떻게 뭐 이렇게 나이도 한참 어린 분들이 그렇게 많은 거를 알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할 정도로 BTS가 굉장히 그 연설을 하는 걸 보면은 단순한 게 아니라 좀 되게 깊다는 걸 느끼거든요. 그래서 그 웸블리 때의 기자회견에서도 그렇고 자신의 이제 그림자라는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자신의 그 페르소나를 찾아가는 그런 과정들이 단지 그냥 만들어지는 모습들이 아니라 정말 수많은 책과 수많은 고민과 수많은 연구와 그리고 또 얼마 전에 이제 한 인터뷰에서 막 그 RM을 보고 존경했다는 그런 멤버도 있었고 그런 모습들이 진짜로 그냥 그렇게 이렇게 그 우리가 흔히 이제 친하게 되는 그런 멤버들의 모습을 보지만 이거는 뭐랄까요? 그냥 형제라고 보기도 어려운 훨씬 그 이상 피를 나눈 그런 사람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웸블리 때도 굉장히 재밌었을 때 공연 끝나고 이제 혹시였나 그분들이 바로 또 라이브를 했어요. 라이브 방송을 하면서 그 지하철을 타고 오는데 웸블리에서도 이제 런던시에서 특별히 그 지하철 노선을 다 막아준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이제 직행이다. 그래서 또 BTS 팬들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사람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니 어느 시간을 피해달라 이런 식으로 굉장히 협조를 잘 구했고 뭐 BTS 팬들이 너무나 질서정연하게 오셔서 그렇게 수만 명이 오는데도 올리거나 이런 거 없이 착착착착 진행이 잘 됐거든요. 근데 갑자기 막 여기서 깨악 소리를 들리는 거여서 저는 뭐 BTS라도 있나 이렇게 했더니 BTS가 이제 끝나자마자 바로 라이브 방송을 켜서 들이 동시에 그 지하철 안에서 휴대폰을 딱 열고 그거를 보는 장면이 되게 뭐라고 저는 말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막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좋을 수가 있냐 이러면서 이렇게 바로 얘기를 하고 애들이 서로 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하는 모습들이 좀 진짜 다르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제가 되게 좋았던 거는 그냥 한국에서 왔다는 것만으로도 그분들이 저를 너무 좋아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 자리를 빌어서 정말 아미 팬분들한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싶은 게 여러 가지 인터뷰를 많이 따다 보니까는 그냥 막상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뭐 그냥 사실 또 외국에서는 막 말 걸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쉬운 작업이 아닐 수도 있는데 그리고 또 자기 초상권 있잖아. 혹시 사진 찍어도 되느냐 이런 걸 물어보는데 너무나 자랑스럽게 BTS 팬인 거를 전 세계에 알리고 싶다 이러면서 막 너무 흔쾌히 다들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어떤 포르투갈에서 온 친구는 이제 한국말 하고 싶다고 저한테 자꾸 말을 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표현하느냐 그래서 그런 것들이 굉장히 좋았고 그런 모습들이 또 BTS에게 알려져서 BTS가 또 다시 이렇게 서로 간에 선순환이 되는 그런 모습들이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그 자기의 스케줄까지 다 쪼개가면서 그 바쁜 전 세계를 다니는 그런 바쁜 와중에 그런 어려운 이웃을 먼저 찾는다는 모습이 쉽게 그냥 현장에서도 마주할 수 없는 보통 저희도 사실 쉽지 않잖아요. 일에 바쁘다 보면
주변을 되게 돌보기가 쉽지 않은데 먼저 주변부터 돌보는 모습이 굉장히 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톱스타가 될 수밖에 없구나 이런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그 많은 사람들이 BTS가 그런 뭐 다른 아이돌 시스템과 차이가 뭐가 있을까? BTS가 좀 더 남다른 게 무엇이냐 이런 거를 많이 물어보는데요. 물론 대단한 퍼포먼스도 있고 노래도 너무 좋고 그리고 각자 매력도 굉장히 많고 소통도 많이 하지만 또 이런 모습들이 약간 자신을 낮춘다 그럴까요? 그런 모습들이 좀 어떻게 보면은 조금 해외에서는 좀 자신을 더 드러내고 약간 과시하고 이런 것들이 일반적이었던 그 톱스타들이 갖춰야 할 약간 제스처 그렇게 꼽히던 모습에서 정말 겸손하고 이런 모습들이 진짜 더 신선하게 느껴지고 사실 그게 또 한국인의 미덕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모습들이 BTS를 통해서 반영되고 또 그 BTS의 원래의 그런 감수성이 또 찐으로 이렇게 드러나서 그 사람들한테 이제 많은 영광을 준다는 것이 그냥 이렇게 우리나라가 알려지기가 사실 쉽지가 않았었는데 이 대단한 그룹에 얼마나 나라의 이미지를 바꾸고 할 수 있는지 그런 게 굉장히 좀 신기하고 너무 감동적이고 그래서 이 BTS 그 여러분들께 방탄소년단 여러분들께 정말 많은 감사를 드리고 싶고 그리고 그 초창기부터 지금까지 또 이번에 새롭게 또 팬이 되신 이제 아미 팬들한테도 제가 그때 한글 기획을 하면서 정말 많이 물어봤거든요. 한글 써달라 뭐 해달라 그런 식으로도 많이 했는데 너무 흔쾌히 많이 도와주신 팬분들이 많아서 진짜 다시 한번 또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또 BTS의 영상을 찍는다고 하니 이렇게 또 직접 해외에서 의상을 공수를 해준 톰 브라운 관계자분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아미와 BTS분 forever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여러분 보라보라 해!